저는 화로의 친구입니다. 화로의 영어 동창이고요. 저 친구랑 저랑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뭔가를 막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ADHD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왜 그러냐? 저의 MBTI는 완전히 보통 사람 같으면 50% 70%지만 저는 거의 극단적인 ENFP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기만 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마음생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대단한 회사는 아니고 제가 치매가 걱정이 돼가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것도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 새로운 거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했다가 회사까지 차리게 되고 갑자기 사회적 기업으로 살짝 넘어가는 척을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까지 가서 제가 사실 요새 너무너무 후회를 해요. 그냥 개인 회사로 남아있을 걸 괜히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만들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나름 되게 보람을 갖고 치매 예방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도망간 마지막 쓰시는 분이 자, 우리 표범님 주세요. 표현이 아니죠? 아 뒷주머니. 뒷주머니. 자, 후지산에서 왔습니다. 직업 시작하겠습니다. 후지산에서 온 이제 멋진 제가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ENFP가 어찌 보면 제 정체성이기도 하고 ENFP를 중심으로 해서 제 얘기를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진하고 어쩌면 에듀케이션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좀 남들과 다르게 되게 한 자리에 못 있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나왔는데요. 절대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다 대학원을 갔는데 저는 3.0이 넘지 못해서 서울대에서 도저히 지원이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도 그래도 여고 동창 시절에는 한가닥 했는데 갔더니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합리를 했습니다. 난 역시 예술을 해야 했었어. 우리 집이 좀만 더 잘 살았으면 난 아트를 했을 거야 하면서 계속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듣는데 사실 전 따라가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과학고 애들을 도저히 요거 주식이 따라간다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요새 애들은 잘 따라가잖아. 저 때요 400명 뽑을 때 여자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쁘진 않았지만 인기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마다 모르니까 뭘 했냐면요. 잘 이해가 안 가.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부자가 아니면 미술학원 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남매에 제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도저히 투자를 요청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그 쓸데없는 말이 저한테 해당돼갖고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 넌 당연히 공부해야지 웬 미술? 그래서 저는 감히 입도 못 해보고 그냥 성적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요. 전사를 가서도 공부는 못했지만 왜 전사를 가냐면 아빠가 그랬어요. 여자는 그래도 손 제일 깨끗한 게 전산이야 하면서 할 수 없이 제일 깨끗하다는 여자 직업 컴퓨터 앞에서 고생 안 한다는 전사를 했지만 사실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4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혼자 스케치를 하고 생각한 게요. 야, 내가 이 열정을 갖다가 그리고 이 머리를 갖다가 미술에 하고 디자인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되게 후회를 해서 결국에는 졸업하자마자 한 1년 컴퓨터 회사에서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삼포 컴퓨터라고 아시지요? 예, 남들은 다 데이콤을 갈 때 전 삼포 컴퓨터 가서 이제 멀티미디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거 3개월 다니고 네트워크 깔다가 열받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학원 강사를 합니다. 당시만 해도 과거를 가고 싶어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외만으로도 충분히 유학 자금을 벌 것 같았는데 그때 제 운명의 언니를 만납니다. 장은아라고 그때만 해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1.0이 나오던 시대입니다. 그분은 거의 이제 사전에 나올 정도로 이제 시조세가 되었는데요.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 그래도 그림 잘 그리고 컴퓨터도 잘하니까 컴퓨터 그래픽스를 해봐.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전산학과 그래픽스인데 나는 프로그래밍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너는 한번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워봐. 해서 시작하고 너는 프로그래밍을 잘하니까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을 해봐
하면서 그 언니의 안내에 따라서 거기는 BNC라는 컴퓨터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운명처럼 그때부터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교재와 책을 내고 강의를 하게 돼서 그 돈을 모아서 미국에 그래도 그래픽을 하는 사람이 다 가고 싶어하는 프레드 인스티튜트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배워서 그때도 때마침 다 홍대와 서울대가 이렇게 다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낄 데가 없었어요. 감히 전산하는 애가 그림도 못 그리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프로그램으로 그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설치 미술을 했는데 그냥 설치 미술을 한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 설치 미술을 합니다. 비디오로 센서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영상을 사람의 몸 움직임에 따라 컨트롤해서 뿌리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LA에서 시그라프에서 작품이 선정돼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래도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까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술계의 과학도가 간다는 거는 도전이었고 사실 제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이제 전시는 했지만은 그때 저의 남편을 만나고는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저는 결국 이제 경력 단절녀가 됐는데요. 남편이 자기 박사 말기라고 금방 한국 온다고 꼬셔가지고 갔는데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굉장한 오랜 시간이 됐어요. 물론 그 안에도 제가 미국에서 전시는 가끔 했었는데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었고 저는 정말로 말 그대로 경력 단절 여성, 고학력에 재주는 많으나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했습니다. 예전 그 전에만 해도 그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거나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부르는 게 값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유학을 제 돈으로 갔겠죠. 너무 막막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남은 게 뭐지? 그래도 미국에서 꽤 오래 살다 보니 그래도 콩글리시는 아니라도 영어는 할 줄 아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쑤시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정말 절박하게 불안한 마음에 찾아보니까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무료고 당시 윤 선생님 그쪽에서 만드는 학교래요. 거기에 영어교재 개발학과가 있더라고요. 석사로. 근데 거기에 입학하자마자 참 재수가 좋게 잉글리시 에그라는 영리학 교육업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 창업팀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 교재 개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잘 만들었어요. 왜 잘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제 화두는 영유아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애기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만 봐도 다 막 신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너무너무 제품을 재밌게 잘 만들었고 그 브랜드는 성공을 했습니다. EBS에서 광고가 계속 뜨고 전국 지사를 깔았기 때문에 굉장한 성공을 이뤘는데 40대 중반이 쓱 넘어가고 애들이 크고 나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한 게 나 이러다가 진짜 50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나 그때까지 애도 안 키우는데 관심도 없는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우리 화로처럼 저도 단순한 걸 못 참습니다. 그래갖고 그럼 뭘 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미술을 공부했잖아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트 테라피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부전공을 하는 애를 보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알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한국말로 미술치료였어요. 그래서 미술치료 자격증을 딴 다음에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미술치료를 한번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치매 환자를 만난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런 사람이 많은 거다.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전 치매 환자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50이 넘으면 내가 그래도 그동안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치매 예방에 나의 그래도 아이디어하고 내가 뭔가 적용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써보자 하고 저는 이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박사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참 신기한 게요. 그거는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왜 안 넘어갈까요? 짠! 유학 갔나? 그렇게 유학 갔나 봐요. 좀 후지사대로. 그 다음에 N입니다. N. 본성이죠. 저의 본성. 취미는 뭐냐면요. 독서를 정말 속독을 해요.
그리고 빨리 요약을 하고 쉽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제 직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최신생이 걷기입니다. 제 컬럼을 읽어보신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0kg 뺐습니다. 2달 만에. 그래서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 빼려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 다 그만두고 걷기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던 PT하고 골프도 다 그만두고 걷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저희 회사가 요 앞이거든요. 저희 집은 강남구청이에요. 걸으면 1시간이거든요. 왕복 2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시간 걸으라고 해서 걸었는데 정말 2달 만에 10kg를 뺐습니다. 짠!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이 걷기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 그동안 걷기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하면서 제가 걷기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걷기에서 치매 예방의 생활 습관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걷기가 최근에 취미가 됐고 앞으로도 평생 해나갈 취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PT 수강권은 저희 아들한테 인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나 틀리는 두리번 걷기. 보고 관찰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길 가면서 간판을 다 읽어요. 어머, 저 간판은 무슨 집일까? 되게 희한하네. 뭐 하는 집이지?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을 합니다. 관심사는요, 건강하게 재밌게 사는 거. 특히 요새는 치매 예방과 뇌과학, 뇌건강이 저한테 너무너무 관심사예요. 그리고 점성학도 되게 재밌어 합니다. 요새는 잘하는 건요, 뭘 만드는 걸 잘해요. 예, 만드는 걸 잘하고 또 하나는 오지랖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제가 너무 지치기도 하는데 오지랖이 재밌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지랖을 잘하니까 나중에 봉사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결국은 저의 본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 반복하는 거 정말 싫어해서 사실 회사 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서류 작업이 너무 해로운 거예요. 직원 없이 저 혼자 막 하려니까 반복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업 계획서도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복하기 싫어서. 그래서 호기심이 저의 어떤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길을 너무 받았나 봐요. 호기사의 길을. 자, 퓨처. F는 퓨처죠. 나의 미래. 내가 원하는 희망은 뭘까요? 놀면서 일하기. 쳐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경력 단절녀로 살았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어요. 항상 일만 하던 사람이 집에서 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놀면서 일하는데 저의 목표는 주 3일 하루 3시간. 이거를 위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기반을 닦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두려움이 커요. 치매 예방을 열심히 하는 방법을 전파하면서 치매 두려움 아마 제가 제일 클걸요.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해서 이 라떼클럽에 좀 치매 예방을 같이 하는 어떤 그 커뮤니티 모임으로 해서 다양한 좋은 활동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나의 경험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거를 집중을 해서 제가 프로덕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생각 연구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치매 예방 활동 교육 콘텐츠인데 어떻게 하면 치매 예방을 쉽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가,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저희는 이제 모토로 삼고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사실 생각했던 거는 제일 쉬운 게 아이템플 아시죠? 저희 다 아이템플 세대고 110 세대잖아요. 저희 자식 세대는 빨간 펜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신중년이니까 빨간 펜으로 했는데요. 어르신 빨간 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활어들이 견디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제가 경력 단절료 해보니까 9 to 5는 싫어요. 딱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식도 돌보고 그리고 내 할 일 하고 친구랑 커피 마시고 쇼핑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포인트는 어르신 빨간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해서 제가 이제까지 컨텐츠를 개발을 했고요. 결국 빨간펜 사업으로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치매 예방 활동의 생활 습관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을 하는 거요. 무슨 강의 하나 듣는다고 됩니까? 절대 안 돼요. 뭐 누가 좋다는 음식 뭐 몇 끼 먹어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냥 생활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꾸준히 주 3일 적어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걸 습관을 해야만 치매 예방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의 거 약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저는 제가 몇 년을 갖다 지켜봐오고 임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의학적이니까 이런 어떤 교육 과정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결국은 생활 습관을 하지 않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아냐? 그럼 다들 그 말이죠. 야, 그거 안 해봐도 알잖아. 그런 뜻이죠. 근데요, 저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찍어 먹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남들이 그렇다고 그래도요, 탁상공론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모든 솔루션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봤습니다. 남들은 박사 공부하면서 네가 왜 그렇게 치매한 신세사 가서 그러고 있고 복지관 가서 그러고 있고 왜 요양병원 가서 어르신들을 그렇게 수발들면서 미소치료를 하고 인지치료를 하냐. 저는 치매 환자를 제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어르신들 손잡고 울며 불며 그리고 가끔은 놀라면서 말도 되지 않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저는 답을 찾았어요. 조금은. 뭐냐면 너무나 인지가 다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쪽 파트겠죠? 매일매일 두뇌 튼튼. 근데요. 별로 이렇게 지적인 활동을 많이 안 하신 분은 아무리 고고하셔도 인지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재 갖고 같은 내용 갖고 교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인지 레벨로 바꿔서 건강한 성인을 위한 거, 노인, 시니어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경도인지 장애하고 인지 저하가 낮아진 분을 위한 이렇게 교재를 레벨별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한 권만 만들면 안 된다. 왜? 생활 습관하기 때문에 시리즈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시리즈로 돈을 부어가면서 만드는데요. 홍보가 별로 안 돼가지고 많이는 안 팔리지만 제 팬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팔리겠죠 뭐. 더 안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재를 만든 다음에 현장에서 만들기도 했지만 현장에 다시 투입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해봐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거는 치매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 활동과 교육은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딱 두 가지만 제가 발견했어요. 재미없으면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교육 가면요 얼마나 재롱을 떴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재롱을 떨 수밖에 없는 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구책으로 마련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지속 가능한 활동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찾아낸 거는 치매 예방 활동 관리가 필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도와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서로 밀고 땡기고 같이 놀면서 해야 된다는 활동 관리와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에듀테인먼트다.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이 보드게임에 그 멋지게 저 가슴이 설레가지고 와 내가 드디어 멘토를 만났구나.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부터 시니어 교구가 개발해가지고요 어르신 교육마다 하고 다녔었거든요. 반응을 보려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니어 에듀테인먼트로 가야 된다는 게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작업으로 예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시는 모바일 공부방으로 해서 그 커뮤니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점점점 게임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활동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에 제가 개발한 건데 이걸 한 번씩 사용을 해보니까 인기가 폭발입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활동하는데 단순히 게임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게임 플러스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결합해서 저는 전통 놀이라든지 기본의 쉬운 놀이에다가 플러스 인지 활동을 딱 조합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끈따끈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3시간 전이가 4시간 전에 찍은 겁니다. 집단 상담을 마치고 왔거든요. 사실 집단 상담이라 하면 사별과 이별을 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 우울감이 큰 어르신들 그 상담을 하는데 오늘은 무엇을 했냐면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웃는 거 보이세요? 이분들이 지난주만 해도 저 붙잡고 엄마 어쩌고 하면서 많은 하소연을 하시는 분입니다. 카드 한 번도 안 읽으신 거예요? 이 카드는 제가 개발한 카드입니다. 내가 찍으려고 했다가 뽑는 하시다 보면 이제 이 동그라미 되면은 아마 앞에부터 나와버렸나 본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 카드를 하시면서 이 카드에 문장 완성하기가 나와요. 저희 감정 활동을 할 때 항상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문장 완성하기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끝까지 말하면서 나의 해결책, 나의 회상 활동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해낼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울하셨던 어르신들이 정말로 재밌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학원자 집단 상담이라도 시니어 대상이면은 이런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재밌게 즐겁게 치열업하면서 상담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걸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약간 어려운 정말 기존의 어떤 틀에 맞춘 게임을 교재를 개발했는데요. 향후 주력 상품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쉽고 재밌게 선생님은 쉽게 가르치고 학생은 재밌게 하고 그리고 일반 경력 강사가 아닌 일반 경력 단절 여성을 시니어 강사로 하이어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50분을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쉽고 재밌게 한 50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은 필사를 그렇게 원하세요. 저 필사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사실 저는 필사하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종교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을 수양하고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각자 종교에서 하는 그런 경전이나 이런 거를 필사하면서 명상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기 때문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만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이번에 성경 필사와 불경 필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갖고 교재로 쓸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수업에서 1등은 노래교실이에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그랬어요. 노래교실이 1등인 건 아는데 노래 잘하는 그 가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선뜻 시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화로가 야 너 노래 필사해 하고 다급하게 전화해서 알았다 화로야. 그리고는 제가 이제 두뇌 청춘 노래 필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쫙 해보니까 정말 너무 주옥 같은 우리의 트로트가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어느 정도 비용을 드릴 수 있는 곡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 필사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 마냥 계속 하실 수는 없어서. 예, 끝내겠습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네. 예,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네. 그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노래 가사 따라 쓰고 QR보다 노래도 듣고 떼창도 하십니다. 한 번 더 인트로 쳐주세요. 근데 이거 자체가 원래 저희는 항상 이 교재가 3번으로 돼서 좌뇌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필사하기, 그 다음에 하나 또 다른 인지 활동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니어 강사들 요 한 가만 갖고 그냥 50분을 다 하고 올 수 있도록 떼창에서 시작해서 떼창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개운한 수업은 없습니다. 노래 못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시니어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현장에서 개발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다 나이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시니어 교육이라든지 시니어 콘텐츠라든지 시니어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창업이라든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그래도 뭘 말씀드릴지 몰라도 어르신 심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힙니다.
현장에서 정말 생생한 날것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 제가 날라서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8호 친구 양은미입니다. 감사합니다.